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오늘 오전 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 임시회를 가졌습니다. 안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과 특정 사건의 이례적인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렸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특정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이야기할 텐데요. 법관 대표들은 오늘 두 가지 모두 선언 또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법관 대표회의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개의나 의결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봤는데요. 126명 중 88명의 판사 대표가 참석해서 정족수는 채워졌습니다.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처음 전국 법관 대표회의 임시회를 소집할 때의 소란에 비하면 의외로 결론은 맹탕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과 대법관 100명 증원을 담고 있는 법안 추진을 철회했습니다.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날, 민주당의 법안 철회가 공교롭게 보이는 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의 시선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대선 이후 사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잠시 후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슈책, 도정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5월 26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여수시가 도심 곳곳에 보도블럭 교체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정말 필요한가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여수시가 최근 관내 곳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도블럭 교체 작업을 두고 도심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여수시가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찬반 의견이 각각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수시는 올해 시내 19개 지역 4.7km 구간에 9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진행 중인데요. 여수시에 따르면 보도블럭 교체 사업은 지난 2023년에 25억 원, 지난해 11억 4천만 원, 올해는 9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비가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하지만 여수시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역 일부에서는 사업 현장이 보도블럭 노후화로 사업이 필요한 지역도 있지만 일부 사업 구간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 보도블럭 상태가 양호한데도 여수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실제 올해 사업 구간 중 여수시 신원동 여수장례식장 인근 일부 구간은 이 보도블럭 교체가 꼭 필요한 구역이지만 일부 주민들은 사업 구간 중 일부 구역은 굳이 보도블럭을 교체하지 않아도 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는 지역이라며 여수시의 사업 추진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게요. 보통 연말에 이런 공사하고 있으면 남은 예산 쓰려고 불필요한 사업들 몰아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었는데 이런 지적도 여수시가 알고 있긴 할 텐데요. 네, 여수시의 보도블럭 교체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입장에 대해 여수시는 보도블럭 교체 사업을 결정할 때 이전과 다르게 2중 3중의 판단을 통해 꼭 필요한 현장만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여수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시민들이 건의한 사업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판단하고 각 실과의 검토, 또 실무부서의 재검토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있다는 여수시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역 일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여수시가 보도블럭 교체 사업비를 줄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산 낭비 시기가 불거질 여지가 있는 일부 사업 현장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지역 주민들은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된 보도블럭을 잘 관리해 이 교체 시기를 늦추는 방법으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꼭 필요한 데는 뭐 당연히 교체를 해야겠죠. 하지만 예산 낭비처럼 보이는 곳까지 다 해야 하느냐, 이를 두고는 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광양입니다. 최근 광양에서 추진 중인 한 지역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광양시 광양읍 용강마을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사업 과정의 각종 불법 행위와 계약 강요, 사업권의 불법 양도 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민형사상 대응 조치를 천명하고 지역 정치권에도 중재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예. 사업 추진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최근 지역구 권양엽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조합이 설립 전인 사전 모집 단계에서 사업 무산 시 납부금 전액 환불이라는 이른바 안심보장 확약서를 제시하며 계약을 유도했는데 이는 불법 사전 모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은 1년이 넘도록 총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으며 시행사 변경이나 주요 계약 등이 조합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이 납입금 포기 탈퇴 안내문을 발송했고 민사소송을 하지 말라는 회유 시도까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예, 조합원들의 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조합원들을 면담한 권양엽 의원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조합원들을 면담한 권양엽 의원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과 함께 일단 업체와 조합원들 간의 면담을 주선하고 추후 진전된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이 조합장 및 시행사, 건설사의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한 민형사상 조사와 수사 착수, 그리고 사업권 무당 양도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 및 행정제재, 주택조합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한 광양시의 전담센터 설치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해당 주택조합은 현재 금융권 이자를 갚지 못해 이 조합원의 재산인 토지가 이 경매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 순천입니다. 대선이 지금 8일 남았습니다. 막바지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순천 지역 공약 중 하나인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적극 지원 공약을 두고 지역 일부에서 실효성 있는 것이 맞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 순천지역위원회가 게시한 대선 후보 현수막 내용을 두고 순천 지역 일부에서 이 공약이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2년마다 열리는 국제 대학 스포츠 대회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에 대구, 2015년에 광주에 이어 오는 2027년 충청권에서 개최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국제 관리상 한 국가에서 다음 대회를 개최하려면 최소 12년의 간격을 둬야 하고 또 개최지는 대회 5년 전에 확정되는데 2039년에나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39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개최 장소는 2034년에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 선거에 나선 대통령의 임기가 2030년까지로 사실상 임기 내에는 이 유니버시아드 유치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도 사실상 임기 내에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이고 또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개최할 수 없는 처음부터 무리한 선거 공약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관련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맡고 계신 주철현 의원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정직한 심부름꾼 주철현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위원장님 6.3 조기 대선 이제 8일 남았습니다. 사전투표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로 다가왔는데 하루하루 좀 많이 바쁘시죠?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이제 저희들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긴장하고 또 낮은 자세로 우리 시민들 목소리 경청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꼭 좀 이재명 후보 투표해달라고 그렇게 좀 간청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 이제 모레 28일 수요일부터는 이른바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간 실시하는 여론조사 투표 결과는 마감 시각까지 공표 보도가 금지가 됩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지지율 변화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근데 매체에 따라서는 뭐 우리 김문수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었다는 발표도 있는데 예. 과반을 웃돌던 우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조금씩 줄어들 거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예상했던 상황이고요. 예. 결국에는 51대 49 싸움이 될 거라는 각오로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저를 포함한 뭐 모든 선출직과 당원들이 선거운동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을 다해서 지금 뛰고 있는데요. 예. 뭐 대통령을 포함한 선출직 공짜 뽑는 것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투표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꼭 투표해 주시고 정 못하신 분들은 6월 3일 본투표장에 가셔서 소중한 권리 꼭 좀 행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습니까? 어떠세요? 뭐 그것은 정말 역대 대통령 선거가 뭐 과반이 넘어간 분이 딱 한 분 계셨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한 분 계셨는데 예. 그건 1대1로 붙었을 때고 이렇게 세 명 이상이 경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50% 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예. 조금 지지율이 내려갑니다만은 그래도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안정적인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마지막 우리가 이 우세를 굳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남에서 투표율 85%, 득표율 90% 목표 세우셨습니다. 이 목표는 달성이 될 거라고 보세요? 지난 3년 전 대선에서 전남은 81.1%가 투표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86.1%의 지지를 보냈습니다마는 0.73% 차이로 이들이 석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결과로 우리 이제 무도하고 무능한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 3년이 들어섰는데 민생 경제 무너지고 외교 안보 위기라는 참사 겪고 급기야는 이제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내란 계엄으로 국민들께서 너무나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겪으신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이번에는 좀 더 비상한 각오로 선거에 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하여튼간에 목표를 81%에 86%로 했지만은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4%씩 좀 더 올려서 85% 투표율에 90% 이상 득표자 이렇게 목표를 정했는데 많은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주셔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게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더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 TV토론 2차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1차 토론회에서 커피값 120원, 호텔 경제약 논란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로 이게 좀 이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세요? 글쎄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발언은 경기도 지사 일하면서 국민의 개고기용권 보장과 관련돼서 그걸 정리한 것을 할 때 좀 예를 든 것인데 이것이 5년 전 커피 원두값 원가 말한 거 아닙니까? 5년 전 커피 원두의 원가를 말한 것인데 이것을 국힘당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마치 좀 왜곡해서 하는 바람에 좀 이상하게 좀 문제가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호텔 경제약도 정부의 이 재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하고 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고 실제 많이 언급이 되는 것들인데 이걸 또 언급해서 홍보하는 바람에 조금 좀 저항이 있습니다만은 대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이재명 후보가 워낙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 좀 불필요한 발언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오해 소지가 있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잘 양해해서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실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라고 주장하셨는데 TV토론에서는 잘 했다고 보십니까? 발언을 조금 줄이면 좋겠다는 말들이 많은데 1차 토론 때는 좀 그랬는데 2차 토론부터는 가급적이면 상대편의 약점 공격이나 받아치기 하지 않고
약속했던 공약들을 하나하나 좀 차분히 설명해 내서 예. 비교적 괜찮았다 이런 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예, 이제 앞으로 3차 토론을 앞두고 있는데 후보 측 캠프에서 어떤 전략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저희들은 뭐 처음부터 대세론에 뭐 의지한 적도 없고요. 기대하지도 않았고 선거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마지막까지 정말로 낮은 자세로 시민들 목소리 경청하고 잘 모시고 시민의 목소리가 곧 정책이 되는 그런 정당, 그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묵묵히 더 열심히 낮은 자세로 활동하면 예. 우리 국민들께서 알아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뭐 중점적으로 부각시킬 내용들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고요. 그냥 후보가 하실 일 아닙니까? 예. 예, 내일 또 토론회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보수 후보 단일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할 것이다라고 내다보셨습니다.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근데 어제부터 투표용지가 인쇄가 시작되면서 뭐 후보 단일화는 일단은 1차 시야는 좀 넘긴 상태긴 한데 우리 이준석 후보가 막판까지 자기 몸값 올리고 TV를 통해서 국민들께 자기 홍보를 하고 싶은 마음에 3차 TV 토론까지 하고 버티다가 사전투표 직전에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 지난 20대 대선 때도 우리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공식 선언하고 완주 의지를 밝혔지만 사전투표 시작 전날에 정책적으로 단일화했던 전례도 있는데 뭐 이준석 후보도 이를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를 벤치마킹해서 당시 몸값을 올리고 사전투표 직전에 전격 단일화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더구나 뭐 저쪽에서 뭐 당권을 주겠다고 이렇게까지 약속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뭐 꽁도 먹고 알도 먹는 이런 거석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만약 단일화가 된다면 국민의힘 후보가 사퇴하는 것뿐이다 라면서 완주 의사를 다시 한번 또 강력하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3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게 시간이. 우리 안철수 후보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년 전에. 단일화 결렬을 공식 선언하고 완주 의지를 밝혔는데 사전투표 전날 저녁에 갑자기 정책적으로 또 단일화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 뭐 당선 가능성이 전무한, 물론 이번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준석 후보도 뭐 그런 전례를 따르기 쉽지 않겠나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네. 만약에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지지율은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어떤 여론조사도 그렇던데 이준석 후보 지지하는 분들이 단일화되게 되면 할 거냐, 뭐 3분의 1 정도만 김문수한테 가는 것으로 제가 얼핏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예. 명분이 없는 야합에 불과한데 둘이 합친다고 국민들이 뭐 전폭적으로 환영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준석 후보가 선언을 했지만은 단일화하면 당권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데, 제안을 했다는데 이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후보자 매수에 해당됩니다. 단순히 약속을 하거나 제안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도 7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에서 이제 이미 고발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한 국힘당 당직자를 고발을 했고, 만약에 이것을 또 이준석 후보가 받아들이게 되면 본인도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돼서 뭐 정치를 당분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단일화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위험할 거라면은 단일화를 하지 않지 않을까요? 예, 이제 그럴 것 같긴 한데 또 이 정치는 움직이는 것이고 뭐 워낙 또 더 큰 이익이 있고 그것에 눈이 멀다 보면 그 선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지역 공약 이야기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지역 공약,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의과대학 설립을 약속하셨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은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과정이 제시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권이 일으킨 의정 갈등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나 검토도 없이 2,000명에 달하는 의대 정원을 정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시작이 돼서 수많은 우리 의료계 지방생들과 또 국민들에게 환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겼습니다. 현재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또 전남과 같은 또 의료 사각지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은 윤 정권과 같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우리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대로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다시 출발을 해서 하여튼간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했다는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서 예. 의대 정원을 좀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합리적인 의대 의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라든지 이런 것이라면은 저는 의료계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냐. 설득하게 되면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이라면은 함께 동의하고 함께 갈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이 안 돼서 의료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2,000명 하기 전에 300명 안팎은 사실상 의료계도 사실상 동의해왔었는데 예. 그것을 좀 더 늘려서 500명 안팎으로 했으면 의료계도 반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 근거 없이 그냥 7배나 많은 2,000명 나버리니까 의료계가 결사적으로 반대를 한 거 있죠. 명분이 좀 덜 쓰는 일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이게 그분들과 함께 터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합의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 또 이재명 후보가 여러 다른 목소리를 한데 모아놓고 들어서 합의점을 찾고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또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하여튼간에 효율적으로 잘 해결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여수 석유화학산단의 위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화학산업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친환경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이 특별법 안에는 어떤 내용이 좀 담길까요? 먼저 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여수 석유화학산단의 위기가 한 3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예. 정말로 물론 이제 개별 대기업들이 R&D 투자라든지 산업유보 같은 것을 적게 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정부가 국가기관 산업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새롭게 신기술을 개발하고 R&D 투자를 하고 또 필요하게 되면 서로 사업 재편을 해서 경쟁력을 유지하게 도와야 되는데 예.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해버렸어요. 실제 작년부터 제가 끊임없이 독촉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산자부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세계적인 용역회사나 컨설팅 회사가 같은 데서는 2030년까지 끊임없이 경쟁이 가속화돼서 불경기가 지속된다는 게 지금 일반적인 예측이거든요. 예. 이것에 대응하려면은 자율적인 선제적인 구조 재편 그리고 법용 제품이 아닌 스페셜티 제품 개발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불가능하다. 석유화학 제품 생존이 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정부 주도의 구조 조정하려면 공정거래법 피해가야 되고 또 기업도 의사도 조금씩 이제 좀 무시하고 그래야 되니까 특별법이 필요하고요. 또 R&D라든지 집중적인 지원을 하려면 또 세제 지원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당연히 특별법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정부의 선제적인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우리 이재명 정부밖에 없고 이재명 정부가 여수의 첫 번째 공약으로 이 부분을 내걸었고요. 전남의 공약 중에서 두 번째로 여수의 석유화학 광양의 제철 산업을 재구조화해서 경쟁력 갖게 하겠다고 또 도단위 공약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할 만한데 국힘당 정부는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 석유화학 산업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친환경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석유화학 산업 특성상 친환경 탄소 중립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혹시 다른 방안도 있습니까? 석유화학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것이 친환경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워낙 이제 석유화학 산업 자체가 위기에 빠져버려서 탄소 중립은 조금 뒤로 이제 밀린 기분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수출을 통해서 석유화학 산업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은 탄소 중립이 필수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거나 다른 산업에 활용하는 CCUS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 이 부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집중 투자가 돼서 여수 석유화학 산단이 세계 석유화학 산단 그것보다도 더 선제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여수 석유화학 산단이 워낙 이제 규모가 크고 그러기 때문에 공동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면은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가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것을 전남과 여수 공약의 첫 번째로 걸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가 가고 저희들이 적극 밀어서 이왕이면 확실하게 밀고 이 부분을 좀 챙기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 주도하에 구조 개편을 확실히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니 구조 개편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세제 지원, 특별법 지원하고 아까 말씀대로 R&D 지원도 해서 함께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새로운 스페셜티 전문 제품을 개발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이번 지역 공약들을 쭉 보다 보니까요. 여순사건 특별법의 전면 개정 그리고 청소년, 생태 관련 공약 등등 빠져있는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큰 공약을 챙기다 보니까 좀 미세한 공약은 빠졌습니다만은 여수 공약에는 빠져 있지만은 또 후보의 전체 공약을 보면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 여순사건법 개정과 관련돼서는 이 부분이 아시겠지만 작년 12월에 진상조사기간 연장, 특별재심제도 신설, 또 그게 여순사건 위원회에 국회 모고로 인해서 우리 민주당 측 지역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호를 좀 연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개정이 돼서 일단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 확인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절차를 밟기 시작을 했어요. 남아 있는 것은 이제 희생자 유족에 대한 배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제가 지난번 여순사건 만났더니 배보상은 아직 말씀을 안 하시고 여러 가지 여순사건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를 만났을 때요? 기념사업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유족 만났을 때 말씀이신가요? 예, 유족 대표를 만났더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행법 내에서 2년 동안 이제 추가 연장이 됐으니까 충실히 시행이 되고 이런 진상규명과 피해자 확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전제하에 아까 유족의 배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기념사업 이런 것들이 추진해 준다고 보고요. 이것은 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 공약과 관련돼서는 이재명 후보 어린이 공약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청소년을 포함해 가족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영케어러 실태를 파악해 빈틈없이 지원하겠다 이렇게도 들어가 있습니다. 생태 공약도 이게 우리 여수 공약에는 빠졌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8대 환경 공약에는 4대강 재자연화, 수질 개선,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 국제적 수준의 생태계 생물 다양성 보존, 해양 보호구역 확대를 통한 하구 연안, 해양 자연성 회복 등 다양한 생태 공약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 여수 세계섬 박람회도 일종의 생태 박람회나 마찬가지인데 범정부적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또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정해서. 그래서 기대가 되고 우리가 선박람회 성공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여야 하는가? 답변 주시죠. 우선 이재명 후보의 행정 능력은 이미 충분히 검증됐다고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지내면서 실행력 있는 리더십을 입증을 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모라토리엄 선언 후에 시재정을 정상화했고 경기도에서는 청년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 등 보편복지 정책을 선도했고요. 또 국민 유사를 찌푸리게 했던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 철거하고 국민들께 돌려드린 일 전국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은 이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소탄에 빠진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때입니다. 그런 때인 만큼 정말로 잘 준비된 또 경험 있는 우리 이재명 후보가 유일한 대통령 책임자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할 비전을 제시할 줄 아는 유능한 전문가이고 내란을 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통해서 막아낸 강력한 리더십 국민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없는 길도 만들어온 실천형 리더,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민생의 복을 실천한 행동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는 확고한 다짐, 수없이 많이 말씀을 하고 다니고 약속하고 다니고 다짐하고 다니는데 이런 이재명 후보 우리 여수 시민들께서 전남 도민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서 우리 전남이 최고 득표율로 대통령 당선시키고 전남 발전, 여수 발전을 했으면 좀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 선거가 정말로 중대하고
우리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내란 세력을 잔당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번도 빠짐없이 꼭 득표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상임총괄 선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이슈책 이슈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잇따르고 있는 노쇼 사기 사건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라전 법정 시간에 한번 다뤘었는데 전국적으로 유명 연예인이나 또 정치인들을 사칭하는 노쇼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노쇼 사기로 이 피해를 입은 식당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죠. 네, 여수에서도요 유명인을 사칭한 노쇼 사기 사건이 지난 22일 발생했습니다. 사건 전날인 21일 오후에 다음 날 20명 정도 되는 단체 예약 문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예약 당일인 22일에 음식 준비 등의 예약자 연락을 하고요. 주차장 여건도 물어보고 음식 메뉴나 뭐 양 등 다들 정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자기가 트로트 가수 장민호의 매니저 팀장이라면서 가수 같이 갈 건데 차에서 바로 갈 수 있게 주차장을 마련해 달라라고 전화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음식점 점장은요 인근 상인의 양해까지 구하면서 주차장을 구해내고 오기 2시간 전까지 모든 음식 세트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 알바까지 구해서 단체 손님 맞이를 끝냈다고 하는데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몇 명이 갈 것이고 가수가 갈 거니까 네. 주차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세하게. 네. 그런데 갑자기 고가의 양주를 준비해달라고 했는데요. 이게 한 병에 700만 원 상당의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양주였다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올 것처럼 다 예약을 하고 네. 20명 인분의 뭐 음식을 예약하는 건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고가의 양주 한 병에 700만 원짜리를 네. 미리 사달라 이렇게. 이게 뭐 대리 구매인 거죠? 그렇죠. 대리 구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게 해놓고 이게 2시간 전에 이 양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당일에? 네. 예. 그러니까 음식점 점장이 시중에 구하기 어려운 양주라며 약간의 의심을 하니까요. 자기 명함과 또 특정 그 주류 업체를 소개해주면서 명함을 문자로 보냈다고 해요. 근데 그 문자에 보니까 제가 받아봤거든요. 문자를요. 그랬더니 명함을 캡처해서 그 명함을 보면 아래에 이쪽으로 연락을 하면 당일 배송도 가능하고 친절하게 상담하면서 주류 구매하고 영수증 받아오면 이 법인 계좌로 법인세, 부가세, 배송비, 술값까지 지불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식당 점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이게 21일 날 전화가 왔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엑스포 관련 팀에서 소개받았다고 단체 회식 있다고 예치금을 얘기했더니 법인카드라 예치금이 좀 그러니까 가서 결제한다고 확인차 전화를 했어요. 그 변동사항 없는지.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뒤에 또 전화가 와가지고 주차장 정보 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특별한 분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 이제 게스트만 안 볼 수 있게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연 중이니까는 이따 다시 문자 주신다고 뭐 해가지고 차량 정보 다 주차장 찍고 그 인근 가게 양해 구해서 차 빼주는 걸로 해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서 보냈죠. 이제 저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특별한 뭐 서비스 같은 것도 따로 해산물도 사가지고 고깃집인데 해산물도 좀 구입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놨거든요. 2-3시간 남았나? 계속 문자가 계속 왔었어요.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뭐 장민호 님이 식사할 때 드시는 위스키가 있대요. 그걸 준비해 줄 수 있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 명함도 보냈어요. 이승호 실장이라고 꼭 부탁한다고. 와, 여러분 이거 진짜 실제 상황이고요. 네, 실제 실제 상황입니다. 사기범들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치밀하게 예약을 했다라는 네. 겁니다. 계속해서 의심하지 않도록 계속 연락을 하고 전화를 하고 문자를 했던 겁니다. 아, 그리고 예약금을 요구를 했더니 법인카드라서 이게 좀 네. 애매하다. 현장 결제하겠다. 네. 그리고 고깃집인데 해산물까지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거죠. 사장님께서는. 그렇죠. 네네네. 이날 음식점에서는요. 7시 예약이다 보니까요. 5시부터 손님을 일체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 장사를 아예 망친 셈이 됐는데요. 일손이 부족할지 몰라서 시간제 알바도 구해놓고 미리 음식 준비 다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까지 기다렸지만 결국 예약자는 연락도 하지 않고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예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요. 연락했던 그 예약자의 전화번호는 대포폰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식당 점주는요, 이 녹소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이런 일이 자기들 발생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겪어보기 굉장히 황당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가뜩이나 요즘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이런 일로 좌절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노쇼 사기로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예치금을 10만 원이라도 넣어주시면은 이게 고가의 물건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예치금 넣으셔야지 저희가 진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문자를 이제 올렸죠. 그랬더니 이제 뭐 10병까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는 팔려면은 그날 매출만 해도 그냥 1억이 넘게요. 술값만 7천만 원 돈 잡아놓으면은. 그래가지고 그거 좀 이상해가지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엑스포트 쪽으로 걸어봤어요. 가수 공연 아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건비가 들어가야죠. 시간비. 그리고 저하고 또 일하는 이모님 또 인건비가 들어가야죠. 그리고 장사를 아예 못했거든요. 손님을 받으면 안 되니까는 또 예약 손님이 들어왔는데 다 취소시켰거든요. 못 받았거든요. 주고받은 통화가 10통이 넘어갔고 이틀 동안에 문자도 한 10통이 넘어가고요. 가뜩이나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손님 한 분 한 분이 좀 중요한데 이러고 나니까는 그날 손님 못 받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의심병 생겨가지고 단체 예약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예치금을 내라고 좀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제 손님들은 좀 기분 나빠서요. 네, 그러니까 그 700만 원짜리의 고가의 양주를 10병을 사놔달라고 했고 네. 그 판매책이라고 속인 명함을 줬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정말로 사장님이 마음을 많이 써서 7천만 원을 미리 보냈더라면 네. 어땠을까 진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4병 정도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근데 기지를 발휘해서 이 전자님께서 제가 아시는 분에 구해서 3병 정도는 구할 수 있다 했더니 점점 늘어서 10병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뭐 팬클럽도 와야 되고 가서 마시고 선물 주고 하면 10병 필요할 것 같다. 20명 온다면서요. 네. 자,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의심병이 생겨서 이제 네. 다른 손님들을 대할 때도 의심부터 하고 볼 수밖에 그렇죠. 없는 좀 네, 맞습니다. 씁쓸한 현실이 됐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 사건 관련해서 가수 장민호 씨 소속사 대표를 직접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죠. 네, 호 엔터테인먼트 김태훈 대표와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요. 김 대표는 전국적으로 장민호뿐 아니라 여러 가수의 이름이나 팬클럽 이름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드렸다고 합니다. 우선 호 엔터테인먼트에서는요, 범인이 사칭했던 그 이승호라는 직원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매니저나 대표의 이름 연락처는 요즘 얼마든지 섭외 스케줄 상의상 문의하면 알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진짜 있는 이름을 사칭할 가능성도 있고요. 예. 또 지역의 가수 스케줄 맞춰서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예약 번호가 들어오면 명함만 받지 말고 엔터테인먼트 소속사로 다시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하는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찍혀 있는 명함만 믿지 말고 네. 직접 그 검색해서 네. 엔터테인먼트 번호 나오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전화를 다시 역으로 문의를 한 번 더 그렇죠. 해보는 네. 그런 게 또 필요하다라고 당부를 주셨습니다.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명 가수 매니저를 사칭한 노쇼였고 또 여수시 공무원을 사칭한 노쇼 사기 사건도 발생을 하면서 여수시에서도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여수시청 총무과나 비서실 직원이라고 사칭해서 관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한테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해당 업체 거래를 제한하고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른 업체를 소개해서 물품을 대신 구매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는 자동문을 고치지 않는데 총무과 직원이라 사칭을 하고 자동문 업체에 견적을 보냅니다. 이후에 다른 업체에 연결해 줄 테니까 그 업체에서 일단 부품을 구입하면 여수시 예산에 지불하겠다라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시가 뭐 해주는 것처럼 자영업자들에게. 네. 그러니까 다행히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는데요. 여수시에서는 시민들과 시청 직원들에게 노쇼 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총무과 박희우 과장 인터뷰입니다. 여수시 회의실 음향을 좀 고쳐주려 하는데 5시까지 총무과로 좀 방문해 주라. 뭐 이렇게 해놓고 일단은 전화를 끊습니다. 자, 한 서너 시간 후에 그 문자를 통해서 그 위조한 명함을 피해자한테 발송하고 그 명함에는 구체적으로 시청 특정 부서하고 성함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 후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타 업체를 소개해 줍니다. 즉 피해자가 업체에게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대리 구매해주라. 그러면 우리 시에 예산이 있으니까 바로 내가 그 당신 업체에 돈을 바로 입금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일종의 대리 구매 사기죠. 저희 시청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민간인에게 다른 부서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라는 요청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개인 구자로 요구하는 일도 없고요. 혹시 관련 부서 번호를 확인한 뒤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일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청 직원분들 말을 들어봐도 똑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리 구매라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칭하는 수법들도 더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요. 전문가들은 예약 시 사업자 등록증 확인이나 이 계약서 작성 등 사전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네, 오늘 이슈책에서는 기승을 부리고 있는 노쇼 사기 사건 알아봤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도정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이용헌 메시지 정책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요즘 어촌 지역에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건 분리 지역 직불금 그리고 소규모 어가 직불금 이런 제도가 있는데 어떤 제도이고 또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전남도는 오는 7월 31일까지 2025년 조건 분리 지역 직불금과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예. 조건 분리 지역 직불금은 어촌의 소득을 돕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로 정주 여건이 불리하고 어업 생산성이 낮은 도서 지역 어가에 연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 신청 대상은 어업 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며 조건 분리 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입니다. 예. 현재 목포, 여수, 신안 등 10개 시군 211개 도서가 조건 분리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규모가 작은 어가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연 1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 신청 대상은 어업 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5톤 미만 어선 어업인이나 싱보 어업인, 연간 수산물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업자, 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입니다. 예. 다만 본인의 어업의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거나 어간의 구성원의 어업의 소득이 4,5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인데요. 전략작물 직불금이 이번 달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고요? 네, 전략작물 직불금 제도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의 벼 대신 보리, 밀, 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할 경우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라남도는 하계 전략작물 직불금을 이번 달 31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예. 지원 대상은 논의 하계 전략작물인 두류, 가루쌀, 옥수수, 깨 등을 0.1헥타르 이상 재배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나 법인입니다. 예. 작물별 지급 단가는 헥타르당 옥수수와 깨는 100만 원, 두류와 가루쌀은 200만 원, 조사료는 500만 원입니다. 직불금은 7월부터 11월까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을 거쳐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니 해당 농가에서는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략작물 직불금까지 들어봤고요. 또 요즘 이상기후 때문에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벼 재배 농가의 피해도 많아지고 있는데 전남도에서 이를 대비한 재해보험 제도 또한 운영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예. 6월 20일까지 가까운 지역 농협에 방문하시어 가입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전남도는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기 인증 친환경로는 전액 지원됩니다. 지난해 기준 1헥타르당 평균 보험료는 약 54만 원으로 농가는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가까운 지역 농협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이용헌 메시지 정책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5월 26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